네, 떡국열차 5교시인가요? 저희가 드디어 또 먹는 거 얘기하다 5교시까지 왔습니다. 정말 언제 끝날지 네버엔딩 스토리. 이번 시간은 끝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면 더 이상 없습니다. 길거리 음식 이제 끝인가요? 자, 우리 만두부터 안 가봅시다. 만두는 정풀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정말 만두를 너무 사랑해서 새로 제 바운더리 안에 만두집이 생기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서역에 피가 흐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왜요? 만두가 왜 서역이에요? 쌍화점. 아, 근데 만두는 전 중국 쪽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기원사를 보면 이제 만두는 뭐 제갈공명이 만들었다 이런 설이 꽤 많잖아요. 네. 근데 하여튼 뭐 만두를 너무 저는 사랑하고 다만 이제 저는 근데 우리나라는 네. 만두 피를 네. 술빵 그걸로 한 거 알죠? 상화가 원래 술을 넣어서 반죽한 걸. 그 찐빵에 있는 그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우린 찐빵 저도 만두잖아요. 싫어하는데. 사실은. 네, 어쨌든 그건 상화로 그걸 상화라고 한대요. 네. 그러니까 상화점 나오잖아요, 쌍화점.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걸로 만들었다 만두를. 전 싫어한다니까요. 알았어요, 그래. 그러나 그게 만두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해외 아베이가 팔고 있었으니까. 손목 끌고 나가는 그 회합이요. 하여튼 그 만두. 자, 우리 왕하나는 어떤 만두 좋아해요? 저 엄마가 빚어주는 만두. 됐고요. 오. 그 고기 만두, 김치 만두, 아 저요? 고기 만두. 고기 만두. 작은 거, 큰 거. 큰 거, 큰 거, 피 얇은 거, 두꺼운 거? 얇은 거요. 얇은 거. 저희 영등포역 있는 쪽에 네. 오양족발 파는 집이 있어요. 네. 45년 정통. 근데 거기 만두 진짜 맛있어요. 어느 스타일입니까? 군만두, 찐만두, 찐만두. 고기만두 다 있어요. 거기는 네. 족발, 만두 전문 아니. 그러니까 오양 족발, 오양 장육 요거랑 네. 만두만 팔아요. 아, 거기는 작은 만두예요? 아, 물만두도 있어요. 큰 것도 있나요? 작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죠. 그 집에서 직접 만들어요. 피는 얇은 거. 피가 좋던데요. 네. 네, 딱 영등포? 쫄깃쫄깃하고 쫄깃쫄깃해요. 피가요? 예. 탄력이 있더라고요. 대문점이라고 합니다. 얇은데 이제 쫄깃쫄깃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만두는 딱 나오자마자 빨리 그 부채질을 해서 일단 그 습기를 날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만두들을 한번 살짝 뒤집어 줍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이 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눅눅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걔네들 빨리 뒤집어서 네. 날려줘야 되고. 제가 먹었던 중국식 만두 중에는 명동에 도상면 파는 곳이 있죠. 네, 있어요. 도상면. 네. 네. 그 집에 부추 만두가 좀 맛있었어요. 아 천진식인가요? 네? 부추였는 건 뭐 천진 쪽에서 많이 근데 그런 만두 많던데. 만두가 중국식 만두는 피가 두껍잖아요. 그 피는 별로 안 두껍던데. 한국 중국식이라고 다 두꺼운 건 아니지 않아요 혹시? 중국식은 만두가 다 두꺼워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분류해 주셨잖아요. 만두가 있고 네. 그다음에 뭐였죠? 딤섬. 딤섬 좀 이게 겨자가 다르다고. 있고. 그러니까 겨자가 딤섬 있고. 종류는 다 얇죠. 네. 빠오지가 네. 있고. 딤섬 종류는 얇은데 네. 슈이지어라고 해서 아, 수교. 물만두. 네, 수교. 그러니까 물만두라고 하죠. 우리가 아는. 그래서 그 만두는 피가 두꺼워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를 네. 우리가 고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더 맛있게 드시려면 물만두를 시켜서 튀겨달라고 하면 더 맛있고요. 아 그래요? 네, 보통 그냥 튀기는 것보다 쪄서 튀기는 게 더 쫄깃하고 바삭하대요. 네, 저도 그런 만두 먹어본 것 같아요. 우리 네. 그래서 중국식은 대체로 피가 좀 약간 도톰하죠. 역시 또 중국 얘기 나오니까 우리 왕하나 역시 대단합니다. 아 그래서 만두 먹고 싶다. 그래서 그 부추만두. 명동에 있는 그 집은 하여튼 그 굉장히 그 만두 안에 육즙이 또 물기가 굉장히 그 풍부하더라고요. 부추랑 돼지고기 들어간. 네, 그러니까 물이 쭉 나올 정도로. 쇠롱바오 아니에요? 완전 포 소롱포. 소롱포 아니에요? 응? 그래요? 그런 아니 그게 그 안에 뭐 물이 이런 거- 많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만두 모양이 이렇게 돌려 만든 그런 거였어요? 아니요, 돌려 만든 건 아니었는데 아닌데, 네, 아, 그냥 그건 반달 아니구나. 모양인데. 소롱포는 아니고. 네. 어. 그러니까 중국 만두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물을 먼저 먹고 무조건 이제 만두를 먹고 이런 뭐, 거면 이제 소룡포 뭐 이런 거. 네. 자, 그래서 만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상화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네. 술빵으로 그 만든. 실제 이제 만두라는 이름이 나타나는 건 1600년대에 나타난답니다. 중국에서 옛날부터 만두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만두라는 표현도 여러 가지가 나타난대요. 나타나기는. 만두, 뭐 농병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당나라 때는 농병, 농병. 5대 식국 시대에는 노병, 그러니까 병. 네. 떡병자.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면두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7세기부터 1600 년대니까. 그때부터 만두라고 만두라는 불렀다. 명칭. 어쨌든 그리고
이것도 만두도 역시 일반인들은 먹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면 고기가 안에 들어가니까. 고기가 피 속에 들어가는 게 밀 속이. 들어가야 되고 네. 고기 들어가니까 다 꽁고기. 네, 꽁고기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꽁고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복 있죠, 전복. 전복이요? 전복? 네, 전복 만두가 맛있겠다. 있죠. 전복 만두는 야, 전복 만두는 진짜 맛있겠는데요? 닭는 만두가 있고 어, 닭고기는 뭐 그건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전복 만두? 맛있겠다. 인조는 전복 만두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고급스럽네요. 전복이랑 새우랑 막 이런 거 넣지 않았을까요? 모르겠 새우는 뭐 여긴 드러나진 않는데 어쨌든 해산물. 고급 음식이다 그죠? 어쨌든 그래서 전복 만두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먹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궁중잔치에나 나오는 거. 정말 귀한 음식이네요. 네. 그래서 병시라고 하는 음식도 나온답니다. 병시. 병시. 이런 병시. 하지 마요. 알았어요. 저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밀가루 반죽해서 둥글게 만들고 네. 주름을 잡지 않고 그냥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장국에 넣어 끓인 만두를 말한답니다. 만두국. 만두국도 반달. 맛있는데. 아, 만두국도 좋아하시는구나. 만두 하긴 만두를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자, 앞 시간에는 분명히 이제 순대가 예.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네, 일반화 네. 과정을 겪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만두는 언제쯤 일반화의 과정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일찍 됐죠, 걔는 그래도. 1900년대 초반. 1900 한 10, 20년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일반적인,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된 거. 두부가 언제 들어왔죠? 두부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죠. 아, 그래요? 한 20세기 들어와서 20세기. 그러니까 그렇지 1900년. 그러니까 네. 다 맞아요. 1900년 하실 거면 전 바꾸겠습니다. 왜요? 왜요? 자존심상해서 못합니다. 1900년대 같은데요? 왜? 그냥 할까요? 네, 그냥 해요. 알겠습니다. 1900년대죠. 아니 1900년대 맞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같은데 아무래도. 아니 이모군란 이런 때 거치면서 네. 청나라 군사가 들어오잖아요. 네. 네. 3,000명인가가 들어왔답니다. 어. 그 사람들을 따라서 40명의 일반 청나라 사람이 들어왔대요. 네. 군인이 아닌 일반 청나라 상인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모군란 지나고 왜 청일 전쟁 거치면서 이제 쫓겨나잖아요 청나라 군사들이. 근데 이 일반 상인들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만두 장사했구나. 예,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한 거는 호떡 장사. 그러니까 호떡보다는 만두를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돈 좀 번 호떡 장수가 만두 장수로 바뀐대요. 그러면서 싸게 팔기 시작한 거예요. 만두를. 고기를 넣으면서도 그렇죠. 이런저런 고기가 막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때 고기는 좀 싼 거 샀겠죠. 비둘기. 쥐? 병아리. 아유 그래 그때부터 그죠 예전에 이제 사람 고기 인육을 넣는다 뭐 이런 게 나왔나 보다 그죠 인육 만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두는 일반화 과정을 겪습니다. 하긴 인육을 넣어도 다 다지니까 뭐 알 수가 없죠. 그 예전에 우리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저 용문객잔 신용문객잔 보면 거기도 인육 만두 나오고. 아 그런가요? 예. 먹었다는 뭐 민- 기록도 있다. 예, 있다 임청아. 했잖아요. 예. 그쵸? 그리고 우리 신장계비라고 김성우 씨 나오고 아, 진이유 나 예. 거기도 보면 사람 가지고 인육 짜장면에서 손가락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부터 우리 중국집에 그런 뭔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를 좋아하잖아요. 뭔가 중국집은 인육을 쓴다라는 이런 뭔가 이상한 그런 게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만두는 여기서 이제 끝내고요. 굉장히 오늘 진행이 빨라지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시간에는 모든 걸 끝내야 되니까요. 아,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침개도 좀 길거리에서 많이 먹는 음식 부침개. 중에 하나잖아요. 전- 그 중에서 특히 빈대떡 많이 먹죠. 빈대떡. 빈자떡. 네, 빈자떡. 빈자의 예. 떡이에요. 빈대떡 유래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요. 4가지 정도 봅니다. 3가지. 6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왜 이렇게 많아? 많다. 그 유래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알기가 힘들다는 거죠. 가장 많이 하는 건 그게 이제 왜 양반들이 가난한 사람한테 왜 부침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던져줬다. 네. 그래서 빈자들을 위한 떡이다 이래서 네. 빈자떡 빈자떡. 이렇게 했다가 빈대떡이 됐다는 네, 설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게 있고요. 그게 손님 빈자 있죠. 네. 네. 돈빈. 그리고 접대할 때 자. 네. 그러니까 귀한 손님을 빈대. 접대하는 떡이다 해서 빈대떡. 왜냐하면 덕혜옹주가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빈대떡. 덕혜옹주. 네. 그 일리가 있다 그죠? 빈대떡. 그리고 빈대골, 그러니까 정동, 지금의 정동이 옛날에 빈대가 많이 살았대요.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빈대골에서 부침개를 해 먹는 사람들이 많았다. 부침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왜 서울 지방은 제사를 지낼 때 생선전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냥 그릇 위에 올리는 게 아니고 커다란 부침개를 해가지고 그 부침개를 깔개로 깔고 그 위에 올렸다거든요. 그래요? 네. 잘 살았네. 네, 거기서 나왔다는 설이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말의 뿌리를 적은 역어유해라는 책에는 중국 떡의 일종이 병자라고 있대요. 병자. 여기서 나왔다는 설명이 있고요. 병자떡에서 빈대떡. 네. 그리고 또 명물기략이라는 책에서는 중국의 콩가루떡이 알병이라고 했다거든요. 알병. 이 알자가 빈대를 뜻하는 갈자하고 비슷해가지고 그걸 잘못 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억지인데 이거 억지. 좀 억지 같죠. 예, 좀 억지 같아. 자 설명하면서도 얘기하면 좀 억지 같다 이런 생각 좀 해요. 그한 5개 정도로 줄이죠 이제. 아이 버려야 되겠다 이거. 그러면. 그럼 정확하게 뭐 확실한 기록은 없는 모양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그럼 뭐 살이 유래가 하도 많은 많으니까요. 거네. 그러니까 민간에서 아주 완전히 퍼졌을 때 아마 이게 올라온 거 아닌가. 빈대떡이 정확하게 재료가 녹두죠. 녹두에 돼지고기 하고 돼지고기. 맛 없던데. 맛은 별로예요 사실. 아니요, 그 잘하면 저희 장모님은 이제 평양 쪽이신데 네. 잘 이제 나물하고 이런 그리고 거 맛있죠. 빈대떡도 돼지고기 기름으로 해야 돼요. 그냥 맞아. 들기름이나 네.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저는 고기를 좀 빼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돼지 고기 빼고. 황해도 지방에서는 이런 빈대떡을 막부치라고 했답니다. 막부치, 막 부쳐 먹는다고. 그렇죠. 그 느낌이에요. 평안도에서는 녹두지짐 혹은 지짐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 빈대떡하고 비슷한 게 왜 우리가 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 뭐 녹두전. 그리고 그냥 또 순수 우리말인 것 같은 부침개가 있잖아요. 부침개가 순수 우리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과 부침개를 동일시하잖아요. 거의. 그렇죠. 네. 또 하나 잡으려고 그랬구나. 저는 자그마한 건가? 아닌가? 자, 차이가 뭐겠어요? 전과 부침개의 차이. 네, 차이가 있대요. 전과 부침개는 앞뒤로 붙이느냐, 한 면만 가느냐. 붙이느냐? 그럴까? 그거보다는 저는 동그랗고 부침개는 네모나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과 부침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죽이 전혀 반죽이 달라요. 아니 계란을 입히냐 안 입히냐? 아니야. 그거는 그거는 근데 그거는 뭐 입혀도 되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 재료에 그 반죽을 뿌려서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부침개는요. 계란을 입혀서 그냥 구워요. 계란 아니라고. 아니야? 계란 근데 아니고. 저는 반죽에다가 물건을 넣어요. 아니야. 계란 맞아요. 물건을 넣는 건 맞아요. 물 뭐? 그러니까 물건을 넣는다. 아니, 그러니까 왜 저기 재료를 넣는다고? 해물파전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재료를 한꺼번에 못하겠어요, 밀가루 이렇게. 반죽에 다 넣잖아요. 네. 제가 그 얘기였거든요. 알았어. 그러니까 나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부침개는요? 어? 부침개는? 부침개? 응. 부침개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침개라고요. 이게 부침개죠. 저는 재료를 다 섞어야지 일단 반죽에. 아니 섞은 게 그러니까 부침개라고. 부침개라고. 섞는 게 부침개고. 네. 저는 이게 무슨 파전처럼 이렇게 쫙 그 재료들이 있고 거기 그러니까 맨 처음 거기다 반죽을 부어가면서 한다. 아니 붓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입히는 거예요 그냥. 그치. 그러니까 가령 동태전을 한다. 그럼 동태가 기본으로 자른 동태가 있잖아요. 네. 거기다 입히기만 한다. 거기다 물기를 담갔다 담갔다 빼잖아요. 빼가 바로. 그게 전이라고요. 부침개는 그거 아예 제가 말씀드린 아니죠. 그거 부침개는 다 계란하고는 다르죠. 다르다. 부침개는 다 계란을 섞어야 안 넣어도 된다. 된다 이 말이지 내 말은. 근데 동태전을 반죽을 입혀서 굽진 않잖아요. 반죽을 입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태전은 계란하고 계란을 부침개로. 하는 거죠. 동태전? 네. 그렇구나. 그럼 동태전 말고 다른 걸로 합시다. 우리. 녹두전. 녹두전이 아니죠. 아니죠. 녹두 부침개지. 제가 한 게 맞는데요. 그러면 아니 어쨌든 어전 같은 거 할 때 꼭 계란에 말고요. 계란해야 돼요. 안 익은 것도 있거든요. 진짜요? 그럼요. 예를 들면 그 굴전도 굴전. 보면 계란 입히잖아요. 계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밀가루 반죽으로 이렇게 입히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어요. 계란을 넣기도 하지만 안 넣어도 된다고요. 내 말은. 그러니까 계란으로 한다 이건 밥이 아니라니까 정답은. 그러니까 얘를 묻혀서 그냥 그렇죠. 그렇죠. 넣는 묻힌다. 부침개. 걔가 전. 그리고 반죽에다가 다 섞은 재료들을 넣어서 섞어서 하는 그걸 건 가지고 부침개. 그냥 김치 부침개다 그죠? 그렇죠. 김치하고 이거 다 한 다음에 그다음 김치 전은 틀린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상 틀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맞네요. 용어엔 틀린. 김치전이 맞으려면 김치를 잘게 썰어서 반죽 안에 다 섞어서 아니지. 그게 김치. 김치 전이 자체만 맞으려면 김치를 쭉 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배추전이 성립하는 거죠. 네. 배추는 큰 그거를 물가루 묻혀갖고 하면 배추전은 성립되는 거고. 그렇죠. 동태전이 맞는 거고. 동태전, 김치 부침개 이렇게 네. 기억하시면 그렇게 돼요.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 부침개는 우리가 왜 비가 오면 부침개 생각이 나잖아요. 네.
또 말씀드릴까요 제가? 네. 왜요? 아, 네 오늘 너무 분량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자, 왜 비가 오는 날 부침개가 생각이 날까? 설이 2개가 있습니다. 기름 냄새. 아, 비슷했어요. 일단 먼저 비 오는 소리 그리고 부침개 부치는 소리. 유사해서. 요게 맞아요. 유사했기 때문에. 그 이번에 그 숭실대 그 배명진 교수인가 그 사람이 밝혀낸 거예요. 저는 이제 그분은 못 믿겠어요, 근데. 여기까지 너무 나오니까. 뭐 시키는 대로 다 얘기해 주는 것 같아 보면 그분 조금 요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튼 그 비 오는 소리와 이 부침개 부치는 소리가 비슷하다. 그리고 또 하나 부침개의 그 기름 냄새가 네. 비 오는 날 그 잘 퍼진다. 습도에 잘 얘기해봐요. 잘 녹아든다? 아니 비슷해요,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비들이 기름 냄새를 잘 운반시킨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아무래도 온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네. 비가 안 올 때보다는.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기름이 기름을 그러니까 뭐 기름기 있는 음식을 찾게 된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혈당도 같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부침개를 그러니까 그나마 기름을 빨리 기름기를 빨리 보충해줄 수 있는 게 부침개나 이런 거니까. 그 당도 그죠. 빨리 에너지 칼로리 공급해 주는 게 술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술을 먹는 겁니다. 그렇게 당이 필요하세요? 쫙쫙 흡수되죠. 쫙. 그러니까 술은 빨리 바로 혈액 흡수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고려 도경에도 보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밀가루를 안 썼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비싸기 때문에. 그때도 그럼 또 메밀이에요? 메밀로. 녹두나 메밀가루. 메밀 좀 맛없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밀가루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옛날에는 재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아요. 밀가루가 국수를 그렇죠. 만들려면 밀가루 고아야 되잖아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빵을 주식으로 쓰다 보니까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재분 기술이 발달해야 되고 그러니까 큰 힘을 얻어야 된다 이거 동력. 네.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기 기관을 만들어냈고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쪄서 먹으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솥에다가 큰 화력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래서 풍차도 네, 그런 것들이 힘들어요. 어쨌든 전이나 부침개는 네. 큰 솥 그 뚜껑에다 구워야 돼요. 뒤집어 갖고. 네, 그렇죠. 네. 옛날에 그냥 들깨 부어가면서 이렇게. 해보셨어요? 아니 봤죠, 난. 내가 하진 않죠. 진짜 맛있어요. 그 이제 기름이 좀 부족하잖아요. 옛날에 기름도 귀하니까. 그때는 또 무요? 네, 기름을 조금 부은 다음에 무 있죠, 무. 네. 그 생무. 네. 생무를 계속 이렇게 익히면서 돌리면 걔가 이제 수분기가. 무의 수분기와 이제 기름기가 같이 이제 좀 퍼지면서 그런 방법도 있었군요. 그래서 이런 전 요리라고 해도 전 네.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 있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에는 뭐가 있죠? 고노미. 오코노미야끼. 야끼야끼. 오코노미야끼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오코노미야끼. 야키는 그럼 걔는 부침개잖아요. 엄연히 따지면. 그러니까 부침개라고 해도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네. 오코노미야끼는 이것저것 재료를 섞어 구운. 맞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한자로 보면 조올 호자 들어가거든요. 주로. 호. 그다음에 굴 소자 들어가고. 그래서 호소. 오코노미야끼는 내가 좋아하는 걸 골라서 구워 먹는다. 재료를 넣어서 내가 좋아하는. 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두껍고. 오코노미야끼. 사실 저도 별로 이렇게 써. 잘하는데 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전 일본에서 먹었는데도 맛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렸죠. 전 역시 한국 사람이구나. 이제 와서요. 근데 그거는 그냥 양념 맛으로 먹는 것 같아요. 소스만.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는 전핑이라고 있다네요. 전병. 잼비. 잼비형. 네. 그게 또 그런 부침개 요리래요. 그러니까 부침개 요리가 있어요. 중국에. 네, 후타즈라고 하거든요. 후타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음. 호박을 이제 채에 갈아서, 갈아서? 갈아가지고. 그러니까 채해서 네. 네, 거기 이제 호박 부침개 먹듯이 먹어요? 아니요 이렇게 아니, 부침개처럼 음. 밀가루 넣고 물 넣고 해서 이제 반죽을 해서 그 반죽을 이제. 네, 반죽 그렇죠. 이렇게 같이 하는 거죠. 호박 호박을 간 거를 가지고. 채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호박 채 썰어서 호박 아니 부침개 갈다는 하잖아요. 거 아니에요. 갈아가지고 채로. 채로 간다는 그러니까 거죠. 한국은요 그러니까. 부침개잖아요. 호박을 그렇지.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서 잘라하는데. 채 썰기도 한다니까요. 얇게요? 그럼요. 채 써는 것도 그래서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밀가루하고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부침개를 해 먹는다고요. 똑같네요. 그러니까 내 말이. 감자전처럼. 그러니까. 똑같네요. 내 말이. 그런 요리가 있고 또 잼빙이라고 해서 밀가루만 이렇게 해서 밀가루만 이렇게 붙여서 밥 대신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말은 밥 대신. 밥 대신 먹는 것도 있고요. 뭐로 먹나? 아니 인도의 난같이 그걸 먹겠죠. 인도 난처럼 이렇게 저 어렸을 때 그거 먹었어요. 그래요? 아무 맛 없어요. 아무 없이 소금으로만 간을 해서 그러니까 밀가루를 그냥 반죽해서 전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 근데 그건 한국식이고 뭔지 알아? 기름만 나는 그런 거, 그렇죠? 설탕 넣고. 설탕? 네, 설탕 넣죠. 설탕 넣을 수는 있겠죠. 넣고 싶은 사람 넣고 안 넣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그렇게 공갈 부침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밀가루에다가 설탕만 넣어요. 아무것도 안 넣어요. 알았다고요. 그래서 중국은 진짜 맛있어요. 중국은요? 중국은 그냥 그런 식으로 면 종류가 다른데 밀가루 종류가 달라요. 밀가루 종류가 다른데 약간 더 좀 쫀득쫀득한 그거 이제 소금간만 해가지고 강력분인가? 그걸 해서 굽는 거예요. 그럼 뭐 그때 뭐 큰 판에 취향에 구워요. 따라서 뭐 냄새 난다고 안 했어요? 큰 판에 넣어서 굽는데 거기에 이제 취향대로 뭐 파를 넣는 그런 거 따로 있고 아무것도 안 넣은 거 있고 파를 넣어요. 그러니까 파전이잖아 그러면. 아니지. 파를 잘게 썰어서 파맛만 나게 향만 나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종류도 있고 그다음에 맹맛 그냥 소금간만 한 것도 있고 맹 조심해 맹. 두꺼워요. 얇아요. 아주 얇아요. 얇은 걸 여러 겹. 여러 겹? 한 3겹 정도 이렇게 밀푀유 해서. 비슷한가? 그래서 요리 좀 관심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약간 또띠아 같은 느낌이에요. 맥모닝 같은 느낌인가? 맥모닝? 미안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만 먹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뭐 싸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대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일단 먹겠네요.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볶은 요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어야지. 찍어 먹는 거죠? 찍어서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싸 먹어도 될 거 아니야. 사 먹어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콜라랑 같이 먹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콜라. 아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요리가 있어요. 생선 머리 요리라는 게 있어요. 생선 머리? 네, 생선 머리가 되게 크다 그랬잖아요. 생선이. 하긴 중국은 생선. 네, 그래서 이제 요리 이제 국물이 자작하게 우리 전골처럼. 근데 거기에 그거를 넣어요. 그 빵을, 그 빵 같은 그 전 같은 부침개를. 그래서 넣어서 적셔서 먹는 전문 요리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적셔서 먹기도 하고 싸서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밥 대용으로 먹는 거예요. 그 김치찌개 전. 그런 부침개. 것들. 부침개들 왜 이렇게. 인도에서는 도사라고 한답니다. 도사? 도사. 이태리는 피자. 그렇죠. 그죠? 뭐 다 알겠네. 그죠? 피자는 알겠죠? 피자 알겠네. 진짜 부침개인 거예요, 정말? 네. 자, 그래서 부침개는 이 정도로 얘기를 끝내고요. 호떡과 이제 호빵 좀 얘기 좀 해볼까요? 호떡과 호빵은 이 시간 안에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하면 이제 대충 마무리하는 거죠. 자, 호떡. 호떡 같은 이런 거요. 자, 일단 호떡집에 불났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한 가지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설은 또 뭐겠습니까? 막 시끄러워 갖고죠.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1910몇 년, 20몇 년 요때쯤에 중국인들이 그렇게 장사를 하는데 뭐 흉흉한 소문이 아마 좀 돌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살인 사건인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거 있었죠, 그죠? 네. 그때쯤에 그래서 중국인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상점들을 습격하고 뭐 이랬단 말이죠. 불을 내고. 한국 사람들이. 아니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중국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화교들 가게들을 습격한 거죠, 완전히. 맞죠, 이거? 맞아요. 네. 그래서 불이 났다. 정확하게는 1931년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만보산 사건이라고요. 만보산. 일본 새끼들이 또 나쁜 짓을 하는데요. 장난을 친 거죠, 일본이. 한국과 중국 그래서 이제 원래 길림성 만보산이라는 데가 있대요. 네네. 여기에 이제 원래 중국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간도 개척한다고 막 예래저래 이제 같이 강 같은 거 있으면 그 강물을 가지고 논이나 밭에 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가뭄이 들었대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이제 자기들이 독점을 해버린 거예요, 그 물을. 그래서 처음에 충돌이 일어날 뻔했다가 대표들이 잘 설득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잘 된 거예요. 근데 신문에 났죠. 일본 애들이 그거를 이제 조작해버린 거예요. 맞아, 기억난다. 그래서 보도를 이상하게 냈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맞았다. 피해가 크다. 희생됐다.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버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화교도를 한국 사람들이 막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호떡 장사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호떡집에 불 많이 났는데 그것 때문에 호떡집에 불 났다는 얘기가 있다는 그런 그럼 소문도 지금 있습니다. 호떡집에 불났다는 어떨 때 그런 관용? 그러니까 금방처럼 굉장히 시끄럽고 시끄럽대. 예. 무질서한 그런 느낌. 그럴 때. 시끄럽고 다급하고 동시에 막 여러 개 뭘 분주하게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대로 못 하고 이럴 때. 굉장히 오늘따라 슬퍼 보이네요, 우리 황하나. 저 아니요. 아니? 아니 중국 사람들 공격받았다는데. 아니 뭐 사람이 공격당하면 다 슬픈 거죠. 중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그 시기가 일본이 이제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또 대륙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 한국인들을 좀 중국하고 그죠 여기 좀 대립실 시켜놔야지 좀 안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1등 국민 그죠 1등 국민 조선이 한 2등 정도 2등도 아니지 한 2등 정도 하고 그죠 저쪽 중국 이쪽은 3등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호떡집에 불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처음에 호떡은 안에 아무것도 안 든 그냥 일반 빵 같은 거란 거 아시죠? 플레인. 네. 근데 이제 이 화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호떡을 팔면서 네. 속에 설탕. 이제 많은 걸 넣기 시작한 거예요. 슈가, 뭐 흑설탕, 흑설탕, 블랙 슈가. 조청, 조청. 조청 물엿. 아, 물엿. 그다음에 꿀 같은 것도 넣었대요. 꿀. 허니. 그래서 이게 왜 호떡이 됐냐? 그 중국 떡은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 떡은 아니니까 오랑캐가 만든 떡이다 이래서 호떡이라고 했대요. 오랑캐 호자. 그러니까 호떡. 중국은 아니니까 호를 붙인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위쪽에서 내려오면 다 오랑캐 당 뭐 이런 걸 붙이든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정통으로 내려오면 당을 붙이고요. 그 외의 지역은 호자를 많이 붙였거든요. 호떡 말고 딴 것도 있습니까? 호주머니. 아. 원래 보복이 원래 좀 우리나라 오랑캐 호자. 저고리에 이 주머니가 없대요. 아, 호주머니가 거기서 나온 말이구나. 예. 호주머니. 네. 야, 이런 거 진짜 어디서 그러네. 듣겠습니까? 그다음에 호도예요, 호두예요. 호두인데 한자로 쓸 때는 호도죠. 뭐 무슨 도자예요? 복숭아 도자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오랑캐 복숭아라는 뜻이거든요. 장건이 서역 원정을 하잖아요. 장건이라는 사람이 네네. 중국에 그 사람이 서역에서 네. 가져오거든요. 이 호도나무를. 아니 복숭아 모양하고 그죠? 호두가 씨가 복숭아하고 그러네. 비슷하잖아요. 복숭아 씨하고 맞아요. 씨가? 비슷해요. 복숭아 씨랑 복숭아 씨앗이랑 호도 비슷해요. 안 속이랑 비슷하잖아요. 호두 왜. 열매 이게 비슷하잖아. 그래서 호도라고 했다고요. 이런 얘기 또 어디서 듣습니까? 저희 떡국열차에서 듣지 않습니까? 니치팔로마에서 들을 것 같은데 느낌이. 맞습니다. 니츠팔로마에서 할 겁니다. 자, 충청의 아들에게 묻겠습니다. 천안에 광덕산이 있는 거 아세요? 충청의 아들로서 대답드리겠습니다. 천안에 광덕산 있습니다. 광덕산에 뭐가 있어요? 그리고 광덕산에 호두. 호도나무. 포도나무가 많이 있죠. 호도나무가 있죠. 네, 그래서 호도 과자가 천안에서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호도가 표준어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호도에서 이제 변형이 되는 호두로. 호두. 원래는 말했잖아요. 오랑캐 복숭아라고. 허더. 네, 그래서 유청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향소부국 할 때 부국 출신 사람인데. 향수보고 굉장히 좀 논란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렇게 나은 되겠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고 싶어요. 네, 그럴 거예요. 이건 난 논란이 엄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거예요. 네. 향수 부국 출신이. 근데 이제 이 유청신이라는 사람이 몽골말을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중국의 사신으로도 여러 번 그러니까 향소부국할 부국은 굉장히 천대받던 사람이거든요. 양인일지라도. 네, 아니 그러니까 양인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천민이라는 천인일선. 얘기도 있어요. 네. 이거는 정확한 표현은 다릅니다. 네. 아직까지 이건 논란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고요. 노비와 양인의 중간 형태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양쪽에 잘 걸치셨네요. 예. 자 그래서 네. 유청신이 중국의 원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네. 호도나무를 가져와요. 호도나무 묘목을 가져와서 그걸 어디다 심냐면 천안에 있는 광덕산에 심습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가장 좋아요. 광덕산이 호도나무가 적합한 자라기가 좋대요. 충청의 그렇구나. 미래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한때 광덕산에만 26만 그루의 호도나무가 있었답니다. 호도나무가 창궐을 했습니다. 정말 장악을 했어요. 창고는 별로 안 좋은 뜻 아니야. 거라니까요. 충청이 아들로서 진짜 번성했다. 이 뭐 호두나무를- 우승했다. 창궐은 역병 이런 거 호도나무가 무성했대요. 그러니까 천안에서 나는 호도가 제일 품질이 좋대요. 좋을 수밖에 그렇구나. 없죠. 그래서 호도 과자가 천안에서 먼저 만든 이유가 그거래요. 근데 호도가 너무 조금 들어가.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너무 이제 장사 속이 근데 심한 많이 거죠. 들어간 호두 과자도 있어요 요즘에. 저기 자 그래서
그러니까 호로자식도 왜 그건 거죠. 포로가 된 임신을 해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여자들이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게 그럼 호로 자식이 되는 거죠. 오랑캐 포로가 된 자식이다. 그런 얘기는 쓰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럼 안 좋죠. 그리고 호부추라고 들어봤죠. 호부추, 중국 부추, 호부추. 좀 달라요? 우리나라 부추는 왜 좀 잎이 얄부리하고 좀 얄부리하고. 근데 중국 부추는 굉장히 크잖아요. 왜 억세고. 커요. 엄청 크잖아요. 안 먹어봤어요? 중국 파만해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굵고 좀 길고. 그걸 호부추라고 한다. 어디 주로 쓰는 요리가 있나요? 그게? 만두요. 만두에 호부추를 주로 넣은. 그리고 아니 중국식 만두에는 부추가 들어가요. 요즘 저기 중국 식당에 보니까 호부추 넣은 데 많던데. 하긴 그 고추 잡채 뭐 이런 데도 들어가는 게 호부추 모양이죠. 그렇죠. 호주머니 근데 신기하네 호주머니. 호주머니. 자 그러면 호빵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삼립. 그렇죠. 이거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설마? 그렇죠. 그러니까 호빵은 사실상 어떤 유래가 있다기보다는 만들어낸 거예요, 인위적으로. 호빵. 호호 불어서 먹어서 호빵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분 좋게 먹으라고 호호도 있고요. 호호호. 왜? 이게 지금 우리 알짱 PD님이 막 시나리오를 엄청 짰다고요. 앞에 호자를 막 한 20개 얘기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호빵이라고 할 때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렇지. 내가 근데 그거를 안 속은 거예요. 좀 템포를 늦게 해주지. 내가 오랑캐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바보 같았네. 삼박자가 안 맞았네요. 여기서 삼립이 내가 왜 나왔을까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그 큰 잘못을 뉘우칠 때 뭐 어떤 좋은 얘기 좀 없을까요? 그건 좀 대호각성? 아니 대호각성 아닌 것 같고 개가천선? 뭐 땅에 잘못을 머리라도 대들보에 머리라도 부딪히고 싶습니다. 대들보에 머리를 부딪히는 뭐죠 그게? 종박님 안 되겠는데요. 머리라는 게 가끔씩 모르는 것도 있어요. 아니 이거 모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가끔씩 그렇더라고. 머리를 박는 게 뭐죠? 아니 그래서 자 보세요. 호떡도 종류도 우리는 그냥 호떡 이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진화, 그러니까 중국을 진화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진화빵이라고 했대요. 진화빵. 팡은 포르투갈 말이잖아요. 네? 빵. 팡. 그게 포르투갈 말. 그래서 원래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걸 고병이라고 했대요. 아니면 화소, 불화자, 구울 소자. 네네네. 그래서 그랬고요. 우리가 지금 보통 먹는 호떡은 당화소라고 한답니다. 설탕. 예. 달다. 네, 그다음에 중국. 계란빵이라고 하는 계단병이 있고요. 계단병. 그리고 지금 중국 호떡이라고 파는 거 있죠, 길거리에서. 안에 바람 들어간 거. 네, 바람 들어간 거. 그건 근데 사실 정통 중국 호떡은 아니라거든요. 어쨌든 그건 단고라고 한대요, 단고. 단거. 부풀고자를 쓴답니다. 부풀고자. 그다음에 속에 팥고물 넣고 겉에 깨를 묻힌 거는 지마구. 뭐 지마라고 한다. 예. 지마고인가? 예. 그다음에 절화병이라고 있다고 하고요. 팥을 넣어서 칼집을 내 가지고 팥이 삐져 나오게 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호떡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일본이요? 아니 중국은 정통 중국으로 가면 그렇답니다. 몇 개 먹어봤어요, 우리 왕하나? 그러니까 중국은요 그런 간식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면으로 된 그러니까 밀가루라고 하죠. 밀가루나 찹쌀로 된 간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죠. 월병 같은 것도 많고. 뭐 월병 종류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밥 먹기 전이나 밥 먹고 나서 디저트나 뭐 에피타이저용으로 뭐 마털이라고 금방 쯔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도너츠예요. 도너츠인데 찹쌀 도너츠인데 안에 팥이 들어있는데 깨를 붙여요. 그러니까. 안에 깨를 돌려 이렇게 깨를 붙이는 거. 근데 깨를 왜 붙여요, 그러니까? 그냥 맛있으라고? 네. 식감이 좋으라고 했겠죠. 근데 그 깨가 쯔마예요. 그렇죠. 쯔마.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거를 마토알이라고 하거든요. 마토알 해서 토알은 동그랗다거든요. 그래서 많은 깨. 그래서 찹쌀 도너츠 그런 것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거 안 드셔보셨죠? 무를요 썰어요. 채를 써요. 네, 무요.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그래서 그 안에 무 익은 거, 채 썬 거 익은 거 들어있고 겉에를 무생채 먹어봤어요. 겉에를 바삭한 걸로 이렇게 빵처럼 면 요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튀기는 거예요. 그것도 길거리 음식이에요. 그냥 길거리라기보다 그냥 그런 종류를 파는 가게. 아까 병가루 이런 거. 그래서 그거 3개에 뭐 몇백 원씩 해서 그러니까 정말 저렴하게 서민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런 것도 너무 맛있고. 무를 그렇게 채 썰어서 넣으면 맛있나? 저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네. 중국 친구가 권해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무가 아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없어요. 무가 이렇게 촉촉하면서 익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단맛이 나요. 그리고 약간 파향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겉에는 그런 페스츄리처럼 이렇게 바삭바삭한. 진짜 맛있고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맛있고. 나 흥분했어. 그리고 라오포빙이라고 할머니 병이란 게 있어요. 라오포가 할머니거든요. 외할머니 병이라고 해가지고 찹쌀 안에 팥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이제 약간 페스츄리처럼 약간 그렇게 돼서 깨가 약간 딱 뿌려있고 그런 것도 되게 저렴하게. 그러니까 그런 간식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중국은요. 진짜 한 그런 면과 팥으로 만든 것만 해도 한 몇십 가지 될 거예요. 그럼 밀가루, 찹쌀, 팥, 깨 이런 것만 해서 튀겨내고 뭐 구워내고 해서 찌고 굽고 튀기고. 그런 뭐 타로맛 알잖아요. 타로맛 같은 것도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춘권처럼 튀겨서 깨 묻혀서 먹는 것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못 먹어본 것도 굉장히 많을 거고 제가 먹어본 것도 많고. 춘권은 왜 춘권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춘절. 네, 봄 춘자를 쓰잖아요. 네, 봄 춘자요. 봄에 나는 나무를 넣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이제 중국에는 그러니까 중국하고 서역도 그랬고요. 춘분 때 풍습이 있어요. 춘분? 네, 춘분 때 얇은 그 전병에다가 오신채라고 해서 5가지 매운맛 나는 채소가 있대 그때쯤에 그 5가지 채소를 쌈싸 먹었대요. 그래서 스프링 롤이에요. 돌돌돌 산다는 게 매운 채소. 그러니까 매운맛 나는 채소인데 그 5가지 채소가 있거든요. 봄을 삼삼 먹는 거네요 한마디로. 그 채소를 그렇죠. 봄을 먹는 거네. 중국에서 먹는 그 춘권은 안에 계란이 들어있어요. 계란 이렇게 왜 스크램블한 것처럼 계란이 들어있고요. 스크램블 에그처럼 이렇게 있고 숙주. 그거 짜충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숙주도 있고 그다음에 당근 뭐 이런 채소들이 들어서 이제 말려서 튀겨서 하나에 1원씩 팔죠. 1원요? 네, 1원이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130원. 네, 그러면 그게 아침 대용으로 먹는 거예요. 요만해요. 크네. 요만하고 이제 두께는 한 요 정도. 두껍네. 그 춘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 보더라고요. 이 근처에 있는 중국집은 화교가 하는 중국집이거든요. 거기도 이제 춘권을 팔아요. 춘권 하나 크기가 이만해요. 엄청 크네요. A4 용지 마른 거만 하다고요? 와, 그럼 하나 먹어도 뭐.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는 썰어서 주니까 이거를 썰어 주는데 여기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그 유산슬 있죠. 유산슬 재료 같은 게 들어가요. 그 짜충결인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거기는 춘권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짜충건이 뭐냐면 짜충건 뭐 그런 짜가 뭐냐면 튀기다예요. 그러니까 짜장면 할 때 짜. 춘권은 권은 뭐예요? 말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이스 페이퍼나 뭐 이런 걸로 만 거를 춘권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튀겨서 춘권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 요리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술안주로 짜춘권. 그런 거구나. 짜 튀기다. 그렇구나. 자, 그래서 짜장면하고 탕수육 같은 거는 우리나라 화교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봤잖아요, 미국에. 미국은 뭐 자주 미국 통 아닙니까? 예. 미국 차이니즈 레스토랑 가면 판다 익스프레스. 뭐 그런 데를 가는데 거기는 뭐 한국 음식 짜장면하고 탕수육 이런 걸 사 먹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해놔야 된대 밑에 또. 못 봤어요 코리안 스타일. 그래서 그런 데 가야지만 탕수육 같은 걸 판다고. 제일 비슷한 거는 로멘. 로멘? 그게 뭐예요? 로멘. 라면? 아니 로멘? 로메인이라고 써 있던데 거기? 면. 중국 음식점에? 로면? 로메인? 로메인이 뭐죠? ROMAIN? 아니요. LOMEIN이라고 써 있어요. LO? 네, MEIN. 그래서 로멘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맛이 굳이 비교를 하자면 짜장면이랑 그나마 좀 비슷했던? 저는 처음 들어봐요. 아 그래? 네. 나 우리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미국화된 중국 면인가 보다. 뭐야, 난 뭘 먹은 되게 거지? 유명한 줄 알았대. 아니 없어요. 그런 거. 판다 익스프레스. 저는 못 가봤으니까 판다 익스프레스. 아 그래요? 네. 제일 싼 데인데 거기가. 로메인. 아무튼 로메인이 있었다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 가시죠. 네. 정말 뭐 많은 음식들. 우리 정박님은 오늘 너무 쉬신 거 아닙니까? 5교시 내내? 음식 이야기 듣다 보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말이 전방님 안 길거리 나오네. 음식 오늘 나온 거 중에 뭘 제일 좋아하셨어요? 길거리 음식 중에는 만두 좋아하고 그렇죠. 만두.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만두 같은 걸 좋아하게 되는 모양이에요. 갈비만두 맛있잖아요. 마포? 갈비만두. 아 근데 그건 별로대. 네, 그래. 마포 갈비만두. 불량식품 맛 나는. 저는 어쨌든 뭐든지 다 좋은데요. 좀 비싸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격이. 맞아요. 갈수록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것 비싸. 같아요. 계란빵 하나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요? 800원, 900원 시켜요. 하나예요? 네. 요즘도 계란빵 많이 팔아요, 근데? 뭐 종로나 이런데 인사동 쪽 가면은 뭐 팔죠. 네. 그 인사동에 왜 그 꿀타래인가 맞아 본 거. 팔잖아요. 네, 18,000가닥. 네. 뭐 그건 맛인지 모르겠대. 이렇게 왜 신기하니까 사죠. 잡아서 늘리는 네. 이런 방식을 앞면이라고 하잖아. 앞면. 그것도 하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늘리는 거, 가닥을 늘리는 네. 방법으로. 맛인지 모르겠던데 많이 사. 많이 팔리죠. 네. 하여튼 뭐 길거리 음식에 우리 서민들의 애환, 기쁨, 희노애락이 또 다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린 그렇게 컸고 네. 그렇게 우리는 스트리트 보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난 거린데.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 음식 먹고 이날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찌워준 맞습니다. 고마운 음식들이죠. 추억이 담겨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음. 인생과. 저는 아폴로를 참 좋아했는데 길거리 음식은 아닙니다만 네. 전 밥도렁이에요. 그런 행복이 담겨 있는 길거리 음식들 저렴한 가격으로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또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길거리 음식에 후원하실 분들은 저희 떡국열차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사랑 바라겠고요. 또 역시 저희 떡국열차를 살찌우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다운로드 무조건 2번씩 받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고. 하트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네. 뭐 이런 거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희 왕하나에게 광고 문의도 많이 좀 해주시고 광고 문의는 스페셜 왕3 프리티 왕삼. 프리티 왕3 스페셜 왕. 그리고 스페셜 왕 네. 이제 카톡이랑 네이버 네. 메일 아이디죠. 네. 그렇게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 저희가 길거리 음식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배가 고파서 이제 저희도 치킨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